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개연 끝판왕 정종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네 번째 시간, 벌써 첫 번째 대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쩌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굉장히 짧은 학교는 오늘 4시간 마치는 이 시점까지가 시험 범위인 학교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한 다음 시간 정도까지가 시험 범위인 학교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대신 짧게 정리해주는 핵심 개념들, 그리고 중요하다고 체크한 문항들 분명히 시험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잘 정리하시고 전부 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1단원 대단원 마무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번부터 쭉쭉 나가볼 텐데요. 이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형태, 혹은 로그의 진수의 미지수가 있는 형태,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이 나타나면요, 그때는 치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부터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AX제곱이 반복되는 식이 있습니다. 혹은 로그 AX가 반복되는 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AX제곱이 반복이 되거나 혹은 로그 AX가 반복이 되면 이 반복된 형태들을 치환하면 좋은데요, 이 A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자. 근데 제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치환하고 나면 문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겨난 문자에 대한 그 범위들도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원래 이 x제곱에서 x라는 게 얘가 만약에 실수 전체예요. 그래도 a가 0이 아닌,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a가 0이 아니고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닙니다.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거듭 제곱하면요, 무조건 양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환을 하고 나면 t는 0보다 크다, 얘를 항상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에서도요, 로그 AX가 반복이 됩니다. 그럼 로그 AX를 t라고 하자. 이렇게 왔어요. 로그 AX를 t라고 하자.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해서 t가 0보다 커,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로그 AX라는 건요, 취역 자체가 실수 전체입니다. 대신에 어떤 범위가 있냐면 x의 범위가 있죠. 진수 요건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지수 형태에서는 치환을 하고 나면 치환하고 난 범위, 얘가 양의 실수라는 걸 항상 체크하셔야 되지만, 로그에서는 치환했을 때 얘가 양의 실수,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수가 0보다 커, 이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치환하고 나면 얘가 2차 방정식이 되고 2차 부등식이 되고 2차 함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2차 방정식 풀 수 있어야 되고요, 2차 부등식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2차 방정식이랑 2차 부등식은 뭐 인수분해만 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려내는 이 습관들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X제곱 혹은 로그 AX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들이 있을 때 치환하자. 치환할 때 주의점, 범위 체크하는 것, 얘는 범위 체크하면 안 되는 것, 대신에 진수 확인.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 가지고 이제 대단원 마무리 문제들 풀어볼 텐데요. 대단원 마무리의 11번, 12번, 13번 세 문항이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들 살펴보도록 하죠. 함수 fx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a가 있어요. 근데 얘가 최소값을 갖는데요, x는 b에서 그때 최소값 5를 갖습니다. 별표. 지수함수인데요, 보통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2의 x제곱도 나오고 4의 x제곱도 나오고 밑이 달라요. 밑이 다른데 이 지수함수들을 내가 그래프를 그려낼래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4의 x제곱이라는 애가 2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얘는 2의 2x제곱이구나. 그럼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건 2 곱하기 2x제곱이구나. 2x제곱이 반복이 되네. 2x제곱을 t라고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2x제곱을 t라고 하면 범위 체크. t는 0보다 큽니다. 이런 것들 서술형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서술형에 굉장히 출제하기 좋다. 2x제곱이 반복된다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때 2x제곱을 치환하면 치환했을 때 문자 범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주어져 있는 함수 fx는, 얘 y는 이라고 할까요? y는 4의 x제곱 t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t 플러스 a.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지금 범위가 있어요. t가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쫙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어디에서? 얘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릴 수 있어요? 꼭지점 아셔야죠. 꼭지점 어떻게 돼요? 얘 완전적으로 고칩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로 고치면 뒤에 빼기 1 플러스 a 붙으니까 오케이 t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입니다. 아, 해석할 수 있어요. t는 1일 때 그때 최소값이 나타납니다. 최소값 얼마?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아래로 볼록합니다. t가 1일 때 최소값이에요. 근데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나타나거든요. t가 0일 때 이 오른쪽에서만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되겠지? 그래서 0보다 큰 범위에서 쭉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니까 최소값,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구나 라는 것까지 느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b일 때래요. 아, b가 1인가? 그때 최소값이 5래요. 얘가 5라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 맞아요? 1이에 b가 맞아? 아니지. 뭐가 잘못됐어요? 얘는 x가 b일 때래요. 우리가 구한 건 뭔데? t가 1일 때야. t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원래 t라는 거 없었어. 근데 t를 만들어냈죠. 치환하면서. 아, t가 1이라는 표현은 2의 x제곱이 1이라는 거구나. 그러면 b일 때 b는 0이네요. 그리고 a는 6이네요. a와 b를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 대답 마무리 11번이었습니다. 2x제곱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치환하는 것, 치환할 때 범위 체크.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래프 그려내죠. 범위에서 뚝 잘라냅니다. 꼭지점의 위치 확인. 실수하시면 안 돼요. t가 1일 때 b가 1이구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x의 범위예요. 2x제곱이 t니까 그대로 넣고 나면 x가 0일 때 그때 최소값 5를 갖는구나. 이렇게 a와 b 값들을 6과 0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11번이었습니다. 12번으로 가시죠. 12번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형태예요.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죠?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3의 x제곱. 3의 2x 플러스 1제곱이 있습니다. 3의 2x 플러스 1제곱. 얘는 3 곱하기 3의 2x제곱이에요. 여기에도 3의 x제곱이 있고요. 여기에도 3의 x제곱이 숨어 있어요. 3의 x제곱을 t라고 하자. 근데 치환하면서 t는 0보다 큽니다. 양수예요. 주어져 있는 지수에 미지수가 있었던 부등식이야. 와, 근데 복잡한 형태였잖아. 근데 치환하고 나면 모양이 간단해진다고요. 3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28t 플러스 9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t에 대한 몇 차 부등식? t에 대한 2차 부등식 구할 수 있어요.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는 건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되죠. 인수분해 하고 나면 사입범위 나올 겁니다. 적어볼까요? 1이랑 3 얘는 9랑 1 크로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9와 3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오케이, t의 범위 나왔어요. t의 범위는 어디부터? 3분의 1부터 t의 범위 어디까지? 9까지 나왔습니다. t라는 게 지금 3의 x제곱이구나. 그럼 3의 x제곱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3의 x제곱은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3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9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3의 제곱보다. 지수에 미지수가 있네요. 지수들 비교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2를 비교하면 밑의 크기 1보다 커요. 구도 많이 안 바뀌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예요. 누굽니까? 마이너스 1, 0, 1, 2, 4개. 합을 구하세요. 합은 2가 정답이 되겠지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치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어야 되죠.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야? 그럼 인수분해만 가능하다면 0보다 작아 사입범위, 0보다 커 바깥범위. 2차 함수의 그래프 굳이 그리지 않아도 0보다 작아 사입범위, 0보다 커 바깥범위, t의 범위 나왔습니다. 3의 x제곱으로 집어넣고 나니까 얘들이 모양이 위치 3인 지수들이죠. 전부 다 지수에 있는 거지.
그래서 지수들끼리 비교할 수 있으니까 미체 크기 확인하면서 그대로 뚝 떼어오면 됩니다. 굉장히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선생님 이 부분 한 번만 다시 확인할까요? A의 하트 제곱, A의 별표 제곱, A의 하트 제곱보다 A의 별표 제곱이 큽니다. 그럼 위에 있는 지수들 하트와 별표 둘 사이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케이스를 나눠야죠. A가 1보다 클 때가 있고요.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일 때가 있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에는 위에 있는 지수 그대로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대소 비교 가능합니다. 근데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어때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 맞죠? 지금 대단원 마무리 12번 같은 경우에는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의 이야기 두 가지 내용을 전부 다 알아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13번. 로그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로그가 있는 건 학생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별표 하나 치고 우선 기본적인 형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얘를 조금만 표현만 바꿔도요 문제가 훅 어려워져요. 근데 얘를 딱 보는 순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뭘까?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x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야. 근데 x가 로그의 진수. 진수구나. 너도 진수구나. x가 0보다 커야 돼. 이건 문제를 풀든 풀지 못하든 반드시 체크를 하는 습관들. 로그의 밑과 진수 조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제를 설령 풀어내지 못하더라도 항상 체크하는 습관들 먼저 들이셔야 되고요. x가 0보다 커요. 그러면 로그 x가 반복되고 있구나. 로그 x를 t라고 하자. 선생님 ax 제곱을 t라고 하자. 로그 x를 t라고 하자. 치환하고 나면 범위를 체크해야 되겠네요. t가 0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지. 지수는 치환을 하고 나면 실수, 얘가 양의 실수라는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지만 여기 로그 같은 경우에 치환하고 나면요 t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t가 모든 실수 다 됩니다.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다 이런 것 실수주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것 그대로 표현. t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로그 x니까 마이너스 2배의 t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됐죠. 선생님 이 부분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봐봐. 로그 x의 제곱이 있어요.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는 2배의 로그 x야. 그러니까 로그 x의 제곱이라는 애는요. 치환하고 하면 얘는 2t예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로그 x를 제곱한 거네. t제곱이야.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로그로 넘어오는 순간 실수할 만한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요소들이. 그러니까 치환했을 때 범위 체크하는 것 그러지 않도록 주의. 그리고 로그 x의 제곱 있으면 얘는 2배 로그 x니까 2x가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쟤랑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지. 로그 x의 전체 제곱 얘는 t제곱이고 로그 x의 제곱 이건 2t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실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주의하자. 이 선생님들이 항상 시험 문제 내는 거 딱 내면서요. 이게 몇 년치 동안 쌓여왔던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걸 학교 시험에 내면 분명히 이런 데에서 감점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수분해 이건 간단하지. t-3 t 플러스 1 인수분해하고 나면 t의 값이 나옵니다. t는 3이거나 혹은 t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에서 t는 양수여야 돼. 아니야. t는 마이너스 1 될 수 있어요. 둘 다 찾았어요. 로그 x야. 그러니까 로그 x가 3이거나 혹은 로그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럼 x는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x는 10의 세제곱 얼마? 1000 이거나 또는 x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분의 1이거나 이렇게 x값이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t가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해하죠? 실수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x가 양수인 거 먼저 체크하시고요. 이건 문제에서 써먹든 써먹지 않든. 근데 치환하면서 t의 범위 체크하지 않도록 이거 실수주의. 그리고 로그 x의 제곱과 로그 x의 전체 제곱은 서로 다르다. 로그 x의 전체 제곱이 t제곱이고 로그 x의 제곱은 2t와 같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근데 선생님 이걸 만약에 제가 학교 시험에 낸다고 하면 뭐 지금 이 상태로 내면요 실수할 만한 여지는 있지만 서술형 문항에 한 5문항을 낸다고 치면 한 2번째 문항 정도로 출제할 만한 난이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은 조금 더 쉬운 걸 내겠죠. 근데 두 번째 문항에 냈을 때 실수할 만한 요소가 많아. 근데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근데 표현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난이도가 훅 올라가서 서술형 문항 중에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올 만한 표현들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x의 로그 x제곱. 근데 얘를 1000으로 나눴어. 얘가 x의 제곱과 같아지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식을 풀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어때요? 체감하는 난이도가 훨씬 훅 올라가죠. 근데 이 문제가 더 어렵니? 그럼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다루니 그러면 사실은 저런 표현들을 볼 일이 학교 시험이 아니면요.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런 표현을 좀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넘겼어요. 만약에 x의 로그 x제곱이 1000 곱하기 x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럼 x가 로그의 진수니까 결국 x가 0보다 크긴 하네요. 그럼 양변에 로그를 취해요. 그러면 로그 x의 로그 x제곱은 로그 1000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진수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뿅 튀어나와서요. 왼쪽이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됩니다. 오른쪽은 로그 1000 더하기 로그 x의 제곱이니까 여기 2배의 로그 x가 되는 거지. 선생님 만약에 로그 x를 t라고 하면 얘는 t 곱하기 t, t제곱이네요. 얘는 3인데 t 곱하기 t 얘는 3인데 얘는 2x네 2t네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지금 주어져 있는 애랑요 사실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로그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 로그 x 마이너스 3은 0 위에 있는 표현과 아래에 있는 표현은 똑같은 거구나. 근데 당연히 아래에 있는 표현처럼 나타나면 훨씬 더 어렵게 느끼겠지. 혹시라도 x의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합시다. 그럼 로그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야. 그럼 로그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뭐라고? 지수의 로그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앞으로 뿅 뽑아내야 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뽑아내니? 양쪽에 로그 취해서. 이런 생각들. 그래서 대단한 마무리 문제 13번 옆에는요. 이 표현도 같이 적어둡시다. 됐죠? 13번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제 14번으로 같이요. 서술형에 나올 만한 문항들 충분히 많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치환했을 때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나오는 것들 눈여겨봤습니다. 대단한 마무리 14번 보니까 문제 자체가 길죠. 실생활 활용 문제. 근데 이때는 각각의 문자들이, 각각의 변수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만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읽어봅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온도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죠? 처음에 불 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건물의 온도들이 시간에 영향을 받겠죠. 어느 건물의 초기 온도를 T0라고 하자. 초기 온도가 T0구나. 화재가 발생한 지 X분 후의 온도를 Fx라고 하자. 이러네. 여기 있는 T0 뭐라고? 초기 온도. 여기 있는 X 뭐라고? 발생한 지 X분 후, 몇 분 후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Fx, 그때의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X분 후의 온도, 그 다음에 초기 온도, 얘는 X분, 분이죠. 몇 분 정도, 몇 분이 지났는지. 그럼 생각해봐. 초기 온도가 20도씨래요. 누가? T0가. T0가 20이에요. 그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8분의 9분. 얘가 뭐예요? X지. 그때 온도가 250분. 얘가 Fx죠. 맞아요? 화재가 발생한 후에 온도가 이제는 480도, fx가 480이에요. 되는데 걸리는 시간, 뭘 찾으라는 이야기야? x를 찾으라는 이야기지. 선생님 상황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처음에 초기 온도가 20도씨인 건물이 있습니다. 얘가 건물이에요. 건물. 근데 건물인데 얘가 불을 타고 있어.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났는데 8분의 9분 후에는 얘가 250도씨가 됐대. 근데 몇 분 후에는 480도씨가 될까? 이게 문제잖아요. 공통적으로 T0는 얼마? 2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지. 문제 상황을 그려보니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지? 그림 되게 못 그렸잖아요. 근데 그려보세요. 그리다 보면 조금씩 문제 상황들을 이야기가 쉬워질 겁니다. 갑시다. 첫 번째 식 먼저 찾아요. X가 8분의 9일 때. 그때 식 F의 8분의 9는 이 온도를 그냥 그대로 쓸까요? 250이래. 250은 T0
얘가 20입니다. 그럼 20 더하기 k배의 log x가 8분의 9, 그럼 8 곱하기 8분의 9 여기 더하기 1이 들어가 주는 거지. 됐죠? 두 번째, x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480도가 될 때가 궁금해. 20 더하기 k배의 log 8x 더하기 1,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바로 이 x야. 선생님, 식이 두 개가 있네요. 근데 모르는 문자도 두 개가 있는 거죠. x를 구하고 싶습니다. 누굴 몰라요? k를 몰라요. 그럼 위에서 k 값을 구해서 뿅 여기에 내려와 줘야 그럼 x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돼요? 250은 20 더하기 k배의 로그 8분의 9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약분되니까 깔끔하네. 로그 안에서 9 더하기 1이니까 진수가 10이네요. 로그 10입니다. 1이죠. 그러니까 넘어가면 230은 k 곱하기 1, k가 230이구나. 여기에 230이 들어갑니다. 넘겨요. 그럼 460은 230 곱하기 log 8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230으로 나눴죠. 2는 log 8x 더하기 1입니다. 근데 1 안에도 log로 고치면 얼마? log 100. 이제는 둘을 비교하니까 8x 더하기 1이 100이 돼야 하는 거구나. 따라서 x는 얼마? 8분의 99 이렇게 되네요. 화재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8분의 99분 후에는 온도가 480도까지 올라갑니다. 라는 이야기죠. 8분의 9분 1분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1분 정도 지났을 때는 250도. 8분의 99. 와, 얘는 12분이 좀 지났네요. 그때 되면 480도까지나 온도가 올라갑니다. 14번이었습니다. 15번으로 가죠. 15번 별표. 40의 x제곱은 2. 40의 x제곱은 2. 10분의 1의 y제곱은 8. a의 z제곱은 4. 그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건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3 마이너스 z분의 1. 이 1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게 성립할 때 그때 a의 값을 구하세요. 조금 우리가 평소에 풀던 패턴이랑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a 값이 주어져 있고 그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 마이너스 z분의 1 이 값이 얼마일까 이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대답 마무리 15번 같은 경우에는 지수 법칙도 혹은 이제 로그의 성질도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지만 서술형에 굉장히 자주 나올 만한 패턴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요? a의 n제곱이 b입니다. a의 n제곱은 b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첫 번째 a는 하고 정리했을 때 b의 몇 제곱? b의 n분의 1제곱. 혹은 두 번째 n은 log a의 b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제곱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거 지수를 떠올릴 수도 있고 로그를 떠올릴 수도 있다. 지수에서 가능하다면 끝을 내자. 근데 얘가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로그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사구절 만들어 드렸죠. 우변을 보니까 조금 느낌은 옵니다. 2의 거듭제곱이에요. 2고요. 얘는 2의 세제곱이고요. 얘는 2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전부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넘겨요. 갑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것부터 양변에 x분의 1제곱 했더니 40은 2의 x분의 1제곱 됐죠. 양변에 y분의 1제곱 했더니 10분의 1은 2의 세제곱에 y분의 1제곱이 되니까 2의 y분의 3제곱. 마지막 a는 2의 제곱에 z분의 1제곱과 같으니까 2의 z분의 2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돼요. 근데 x분의 1 필요해요. 만들었어. y분의 3 필요해요. 만들었어. z분의 1이 필요하네. 조금 모양은 달라요. 그치? z분의 1이 아니라 여기는 z분의 2가 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a랑 40이랑 10분의 1이랑 보면서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여기 지수들이 있는데요. 얘를 더하고 이건 빼고 싶어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모양이? 얘는 둘을 곱해야지. 얘는 나눠야죠. 선생님 근데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건 z분의 1제곱인데요. 선생님. 그럼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겠네.
양변의 2분의 1제곱, 양변의 2분의 1제곱 다시 한번 합니다. 아, 루트 a는 2의 z분의 1제곱이구나.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이거 센스죠. 그냥 위와 똑같이 하다 보면 여기 z분의 2가 나오거든요. z분의 1이 필요해. 그러니까 양변 루트 씌우는 순간 아, 루트 a라는 건 2의 2분의 z분의 1제곱이 되는구나. 이게 a가 양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됐습니다. 이제는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2의 x분의 1제곱에서 곱해요. 2의 y분의 3제곱을. 여기에서 나눕니다. 2의 z분의 1제곱을. 근데 이게 뭐랑 같다고 했어요? 얘는 40 곱하기 얘는 10분의 1. 여기에 나누기 루트 a 이렇게 가는 거죠. 좌변 2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 빼기 z분의 1은 약분했어요. 루트 a분의 3입니다. 됐어. 근데 지수가 얼마래요? 얘가 1이래. 문제에서 얘가 1이래요. 그러니까 2는 루트 a분의 4야? 넘겨서 루트 a가 2구나. a는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5번이었습니다. 지수에 대한 표현들로 문제들을 풀어냈어요.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뭐 a가 양수입니다 라고 나오고 루트 a는 2입니다. 그래서 a는 3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조금 더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얘를 저는 지수에서 이 부분이 떠오르지 않아요. 2의 z분의 2제곱이 a라는 건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많이 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에선 잘 안 된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 로그로 와야 되는 거죠. 로그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다시 두 번째 방법 로그로 표현을 해봅니다. x는 로그 40의 2예요. y는 로그 10분의 1의 8입니다. z는 로그 a의 4예요. 이렇게 했어. 선생님 조금씩 변형을 해볼게요. 역수치합니다. x분의 1이 필요하니까. 아, x분의 1은 로그 2의 40이에요. 역수치합니다. y분의 1은 로그 8의 10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z분의 1은 로그 4의 a입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게 뭐니? y분의 3이야. 세배하고 세배하는 거죠. 아, 2의 세제곱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면 3분의 1제곱 되거든요. 넘어가면 y분의 3은 로그 2의 10분의 1이 되는 거지요. 선생님 z분의 1 있네요. 근데 밑이 마음에 안 들어. 밑이 2여야 되겠어. 그럼 둘 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 맞지? z분의 1은 로그 2의 루트 a입니다. 이렇게 x분의 1에 y분의 3을 더해요. 근데 여기에 z분의 1을 뺍니다. 로그 2의 40 더하기 로그 2의 10분의 1 빼기 로그 2의 루트 a 얘가 1입니다. a는 얼마니? 밑이 2인 로그예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죠. 로그 2의 40 곱하기 10분의 1 나누기 루트 a니까 여기에 루트 a분의 1 그냥 이렇게 쓸까요? 얘가 1이래.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진수들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약분하고 나니까 4? 아, 얘가 분모에 있는 애가 2가 돼야 되니까 아, 루트 a는 2가 되어야 해서 a는 4구나. 이렇게 로그를 가지고도 풀어낼 수 있다. 되겠습니까? 대단한 마무리 15번 서술형에 자주 나오는 문항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들 a의 n제곱입입니다. 그럼 a는 하고 지수의 표현으로도 혹은 n은 하고 로그의 표현으로도 두 가지 표현 전부 다 할 수 있으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16번으로 넘어가죠. 어때요? 방금 15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문제들이 더 쉬운 것 같아. 16번 보자. 1이 아닌 양수 ABC가 있습니다. 로그 A 더하기 로그 B 더하기 로그 C 밑이 같죠? 로그 앞에 있는 개수의 크기도 다 똑같죠? 더하면 되겠네. 로그 A, B, C는 0이에요. 이렇게. 로그의 정의 그대로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10의 0제곱 그래서 1입니다. 세 개를 다 곱했더니 1이래. 근데 아래 복잡해 보여요. 로그가 6개나 있어. 6개를 다 더하래. 선생님 로그 A의 B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 이건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로그 C의 A, 로그 B의 얘도 얼마인지 몰라요. 선생님 역수관계네요. 역수관계네. 그건 보이네. 근데 역수관계라고 해도요. 곱이 간단해지지 합이 간단해지진 않거든요.
로그끼리 더할 수 있는 건 미치 같은 애들밖에 없어요. 아, 미치 A구나. 너도 미치 A구나. 노란색. 미치 B구나. 너도 미치 B구나. 주황색. 미치 C구나. 너도 미치 C구나. 이렇게 애들을 세트를 맺어줘야 된다고요. 노란색부터 봅니다. 미치 A죠. 로그 A에 이제 진수들을 곱할 수 있어요. 주황색 봅니다. 미치 B예요. 로그 B에 진수 A 곱하기 C입니다. 빨간색 봅니다. 미치 C예요. 로그 C에 A 곱하기 B 이렇게 애들이 된다고. 쌤 A가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지. BC가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죠. 근데 셋을 다 곱했을 때 1이라는 건 알거든. 셋을 다 곱했을 때 1이라는 걸 알거든. 아, B 곱하기 C는 뭐랑 같아요? 넘겨. A, B, C가 1이 아닌 양수니까 얼마든지 나누고 곱하고 가능하지. B 곱하기 C는 A분의 1. 로그 A에 B 곱하기 C가 A분의 1입니다. 더하기 로그 B에 A 곱하기 C가 B분의 1입니다. 로그 C에 A 곱하기 B 얘가 C분의 1이지요. A의 마이너스 1제곱, B의 마이너스 1제곱, C의 마이너스 1제곱. 와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정답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여기 곱이 1이라는 걸로부터 이런 표현들 하셔야 된다고. A 곱하기 B는 C분의 1과 같아요. B 곱하기 C는 A분의 1과 같아요. C 곱하기 A는 B분의 1과 같아요. 근데 로그 A의 A분의 1이라는 게 로그 A의 A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 되는 이런 사고들이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그것만 되면 계산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단한 마무리 16번에 있어서 왠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겁먹었던 친구들. 사실 한 줄, 두 줄, 세 줄 끝.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6번 함께 했고요. 이제 17번으로 갑니다. 함수 y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fx는 4의 x제곱입니다. 지수함수네요. 그러면 그 역함수 y는 gx, 로그함수겠지요. 선생님,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입니다. 근데 밑은 변하지 않아요. 밑이 4인 지수함수네요. 역함수 밑이 4인 로그함수예요. 선생님, 로그함수가 밑이 3인 로그함수예요. 그럼 그 역함수는 밑이 3인 지수함수가 되는 거죠. GA는 6분의 1입니다. GB는 3분의 1입니다. G의 A 플러스 AB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서술형 문항인데요. 한 가지 방법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선생님, 역함수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아야 좋을까요? y는 fx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4의 x제곱이래. 그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역함수는 y는 gx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니? x랑 y랑 자리만 바꾸면 되거든요. x랑 y랑 자리를 맞바꿔주자. y는 4의 x제곱이었는데 x는 4의 y제곱, 얘가 바로 역함수예요. 그럼 y는 log 4의 x가 되죠. 정체입니다. 원래 주어져 있던 fx라는 애는 밑이 4인 지수함수. 그럼 그 역함수는 밑이 4인 로그함수. 오케이. 이제는 주어져 있는 애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끝나겠네요. GA가 6분의 1입니다. GB가 3분의 1입니다. 대입. 로그 4의 A가 6분의 1. 로그 4의 B가 3분의 1. G의 A 곱하기 B. 얘는 로그 4의 A 곱하기 B예요. 어떻게 돼요? 로그 4의 A는 얼마인지 압니다. 로그 4의 B도 얼마인지 압니다. 얘를 그럼 찢어야겠네. A 곱하기 B를 진수를 찢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로그 4의 A 플러스 로그 4의 B라고. 돼요? 앞에 있는 건 6분의 1입니다. 뒤에 있는 건 3분의 1이에요. 그럼 6분의 1 더하기 2, 6분의 3이니까 정답 2분의 1이 되네요. 선생님, 근데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라는 게 1대1 대응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긴 하죠. 근데 이런 관점들 알아요? F라는 함수, 상자야, 상자. 원래 함수라는 게 상자잖아요. 숫자 상자. 숫자가 들어가는 상자, 함수. 수함이라고 했으면 좀 쉽게 이해했으려나? 함이 상자고요. 수가 숫자잖아요. 근데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면 어떤 일정 규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 1대1 대응이래.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거든.
A가 들어갔어요. B가 되어 나왔습니다. 아, F에 A를 넣으면 B가 되는구나. 근데 역함수가 존재해. GX. 그럼 이렇게 해야죠. G의 B는 A입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역함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역함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역함수가 존재하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함수 문제의 대부분은 역함수를 실제로 직접 구하지 않아요. 직접 구하지 않아도 원래 함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냅니다. 선생님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있대요. G에 3이 옵니다. 역함수를 구해서 3을 대입하라는 이야기네요. 아니야. 원래 함수의 함수값으로 고쳐서 이해할 수 있니? 이런 거죠. F에 5를 넣으면 3이 됩니다. 역함수 G에 3은 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한데 역함수의 함수값은 항상 원래 함수의 함수값으로 바꿔서 사고하자. 다시 이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항상 원래 함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의 함수값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다시 한번 바라보죠. 이제는 역함수를 구하고 싶지 않아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알겠어. 그 역함수가 로그 함수인 것도 알겠어. 근데 구할 필요가 없어. G의 A가 6분의 1이에요. 무슨 말? F에 6분의 1을 넣으면 얘가 A입니다. G에 B를 넣으면 얘가 3분의 1이에요. 무슨 말? F에 3분의 1을 넣으면 얘가 B입니다. G에 A 곱하기 B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별표. F에 별표를 넣으면 얘가 A 곱하기 B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왼쪽에 있는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함수의 함수값으로 왔으니까. 대입합니다. 4의 6분의 1제곱이 A야. 4의 3분의 1제곱이 B야. 그럼 얘는 뭐니? 아, 4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4의 3분의 1제곱이야. F에 별표를 넣었다고 4의 별표 제곱이 4의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제곱이 되니까 아, 별표가 2분의 1이구나. 로그 안 써도 풀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방법은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서 대입을 했습니다. 로그 계산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로그 없이 원래 함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바로 별표 그 값을 찾아내는 것까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있는 대단원 마무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앞에서 풀었던 우리 중단원 마무리랑도 비슷한 유형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했던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 쉽습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소할 때에는 얘들이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소할 때에는 얘가 지수함수의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건 미치거든요. 밑의 크기가 얼마니? 이게 중요한 거거든. 미치라는 게 얼만큼 변하는지 얘들이 변하고 나서 남아있는 양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 계산을 할 때는 로그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할 거다. 이런 생각들. 세계 석유 소비량이 있습니다. 근데 매년 4%씩 감소한대요. 그때 4%, 4%, 4%, 4% 계속 감소하고 나면 현재보다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를 구해보세요. 이랬죠. 현재 세계의 석유 소비량 A라고 합시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후. 또 1년이 지났습니다. 2년 후. 또 1년이 지났습니다. 3년 후. 쭉쭉쭉쭉 가고 나면 결국에 내가 궁금한 건 N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얘들을 표현할 거야. 그럼 처음에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변하니? 4%가 감소한대요. 그럼 남은 양이 얼만데? 4% 줄었어. 그럼 얼마가 유지되는 거니? 0.96이 곱해지는 거죠. 1년 후에는 0.96A가 됩니다. 또 1년이 지났어요. 여기에 0.96이 또 곱해지죠. 아, 0.96의 제곱 A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 N년이 지났습니다. 0.96의 N제곱 곱하기 A가 되네요. 증가감소라는 걸 지수함수의 형태라는 걸 느끼고 그때 남아있는 양을 가지고 밑의 크기가 0.96이라는 걸 찾았어요. 근데 뭘 구하고 싶어요? 얘가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찾고 싶어요.
처음에 세계 석유 소비량이 A니까 A는 0보다 클 거고 양변을 A로 빵빵 나눠주는 순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네. 뭘 가지고? 로그의 계산을 가지고. 로그 2의 값을 합니다. 로그 9.6의 값을 합니다. 양배에 로그 취했어요. n배가 튀어나오고 n이 튀어나오고 로그 0.96입니다. 작거나 같아요. 로그 1 빼기 로그 2보다. 선생님 0.96의 로그 값을 몰라요. 9.6의 로그 값을 합니다. 소점 하나 옮겨줘야 되는 거죠. n 곱하기 로그 9.6은 알아요. 0.96이니까 여기에 로그 10을 빼줘야 되는 거네요. 됐어? 로그 1이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1이 0이니까 로그 2만 남았죠. 이제는 값들을 압니다. 0.98이에요. 로그 10은 1입니다. 로그 2는 0.3입니다. 와우. 마이너스 0.02A가 작거나 같습니다. 0.3보다. 그럼 A라는 건 부등호 방향 바뀌고 0.02분의 0.3 되고요. 2분의 30 얼마? 15보다 크거 나왔습니다. 실수. 여기 N이죠. 얘가 N, 얘가 N. 갑자기 A가 튀어나와서 놀랬습니다. N이 15보다 크거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4% 감소하는데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후에는 지금 소비량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라는 거죠. 최대값 답 15년이네요. 최대값이 아니라 현재 소비량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입니까? 15년 후부터는 2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제 교과서에 있는 대단한 마무리 문제는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조금 아쉽게 제가 이제 이런 유형들도 알아둬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문항들이 몇 개 있었는데 우선 하나만 들고 왔어요.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 플러스. 잠깐 멈춰두시고 여러분이 먼저 풀고 옵니다. 지금 반복되고 있는 로그는 아니고요. 로그에서 밑이 3분의 1인 로그가 두 개가 더해져 있어요. 근데 진수에 미지수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딱 보는 순간에. x-2는 0보다는 커요. 그리고 8-x도 0보다는 커요. 이건 먼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럼 x가 2보다 큽니다. x가 8보다는 작아요. x가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여기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정의가 안 됩니다. 그치? 로그가 정의가 안 돼. 근데 y는 밑이 3분의 1인 로그입니다. 진수에 있는 얘네들 곱하면 돼. x-2와 8-x가 곱해지죠. 밑이 3분의 1인 로그인데 그때 진수에 2차 함수가 있어요. 전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x 플러스 10x에 마이너스 10이 됐습니다. 이제 생각을 하자. 함수에서 최대 최소라는 건 최대값 가장 위에 있는 점의 y좌표, 최소값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예요. 선생님 밑이 3분의 1인 로그입니다. 얘를 네모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모. 보통 fx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네모가 증가할수록 커질수록 그때 y는 감소합니다. 이거 자연스러워요? 밑이 3분의 1이니까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져요. 네모가 감소할수록 그때 y값은 증가합니다. 그럼 나한테 y는 하고 y의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뭘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네모가 최대일 때 그때 y는 최소가 된다. 그럼 네모의 최대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치? 이걸 적을 때는 얘를 fx라고 하면 되는 거죠. fx라고 하면 되는 거지. 얘를 fx라고 하면 이제 서술형도 쓸 수가 있는 거죠.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6입니다. 근데 x는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요. 마이너스 묶어내요. x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5잖아요. 뒤에 9만큼 더해주면 되죠. 위로 볼록합니다. 여기가 5네. x는 5에서 최대값입니다. 근데 실수 전체 범위에서 다 정의가 되진 않고요. 2부터 8까지 정의되고 여기는 없어요. 언제 최대니? fx는 x가 5일 때 그때 최대값 9가 됩니다.
그러니까 y는 x가 5일 때 그때 최소값 얼마? 로그 3분의 1의 9가 되지요.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2제곱 그대로 계산하면 정답 마이너스 2가 답이 됩니다. 마지막 유형 플러스까지 제가 함께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제 진수의 2차 함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문제들 풀다 보면 2차 함수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수 함수에서 치환해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설명을 드렸고 로그 함수에서 치환했더니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진수의 2차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도 밑이 1보다 큰 경우보다는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왜?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얘들이 반대로 가는 것들이 학생들에게 물어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모가 커질수록 y는 작아집니다. 네모가 작아질수록 y 값은 커져요. y가 작아지려고 하면 여기 네모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x의 범위들도 항상 체크하는 것들, 만약에 답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 범위를 체크하지 않으면 항상 감점 요소가 된다. 4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 대단원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어렵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다면 교과서 진도 특강 혹은 수능 개념 강의들을 좀 참고하시면 그 개념들 채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